페이지 26페이지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 나옵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한 문제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해석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 다음 뭐요? 보충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제목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과 뭐다? 규범적. 주로 남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연적, 규범적. 그 다음 뭐 있다? 보충적 해석. 해석 방법이에요. 이거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 고려하는 게 아니고 누구? 표의자 입장이고, 규범적 해석은 이건 표의자 입장이 아니고 누구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 표의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은 누구도 아니고 표의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누구다?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 들어가면 거기 특히 여기 두 번째 쯤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표시 무효. 이건 상대방이 없을 때 써먹어야 돼요. 상대방 뭐다? 없는 단독행위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교훈적 해석은 당연히 상대방 입장이니까 뭐야? 상대방 뭐요? 있는 단독행위에서 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가 뭐다? 5표시 뭐다? 무죄. 그래서 5표시 무죄를 잘 좀 해석해 주시면 여기 맞힐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5표시 무죄는 착오에 문제가 없다는 거. 무슨 문제요? 착오가 문제가 없습니다. 착오는 여기서 해석해야 돼. 무슨 해석? 의사표시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 착오는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을 하고요. 5표시 무효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기준이 있어요. 해석 기준은 당사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고, 그 다음 뭐죠?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 무슨 규정?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그래서 빨리 읽으면은 이상한 말이 돼요. 이상한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무엇보다도 임의 규정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어. 이때 쓰는 타이틀은 뭐냐면 여기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았을 때, 네,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이거보다도 더 먼저 해석된다는 거.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15번 오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저기 목적이죠. 목적. 개발은 뭘까요? 내용. 3번에 당사자 의도.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그게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당사자 의도. 다음 두 번째 16번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네, 임의 규정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사실인 관습이 있고요. 표의 문서가 있죠. 이것도 해석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표의제는 뭐예요? 동기는 의사표시 해석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동기란 말 가지고 두 군데가 있어요. 동기의 불법,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착오요? 동기는 보통 표시를 할까 안 할까? 네, 표시를 잘 안 하거든요. 따라서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았으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불법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동기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비로소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동기를 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박장 경영을 목적으로 임대차 했을 때 가서 임대차면서 내가 도박장 하려고 내가 임대차 하는 거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기를 뭐 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계약했을 때는 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동기에 차고 있으면 동기도 보통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죠. 자, 이 토지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샀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동기를 얘기할까 안 할까? 얘기하면 팔 사람도 안 팔겠다.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 지하철 들어서는 거야. 그럼 내가 동기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이걸 문제 삼아서 착오한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가서 거짓말 해놓고 취소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동기를 뭐 하지 않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동기를 만약에 뭐 했으면 이건 만약에 표시 안 하거든요. 만약에 동기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그때는 뭐가 될 것이다. 착오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통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해석 기념이 절대 없는 거예요. 보통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 17번 갑니다. 17번. 해석하는 설명 중 틀린 것 했습니다. 1. 해석 방법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표의자 입장 해석하는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고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보충적 해석은 법 내용의 간극. 그죠? 간극은 뭐죠? 균열. 간극. 그죠? 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해서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보충적 해석은 특히 단독행위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아니죠. 계약이죠. 계약. 그렇습니다.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지문은 엄청 복잡해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뭐예요? 갑토지를 사고자 했는데 집원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계약서에 을토지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갑을이 아니고 뭐예요? 네? 사람이 A, B가 돼버려. 그죠? A가 하고 B하고 무슨 토지 팔기로 했는데 갑토지 무슨 토지요? 갑토지 살겠다, 갑토지 사겠다 서로 뭐 했어요? A와 B가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을토지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도 이 불일치를 알까 모를까요? 불일치를 모르고 있죠? 누구도 몰라요. B도 여전히 이 계약서의 을토지가 무슨 토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갑토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제목이 뭐구나. 오 표시 무해구나. 을토지는 잘못 표시했고요. 왜 해가 없어요? 서로 합의가 있었으니까. 막 했었어요. 똑같이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만 이제 그 문장 자체가 길어서 그거 이제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딱 18번 문제 딱 지문을 딱 읽었는데 제목이 안 떠올라. 그 밑에 그 1번, 5번 풀면 안 돼요. 제목도 안 떠오르고 뭔지 모르는데 밑에 그 풀어봐야 계속 뭐예요? 또 헷갈려. 그러니까 제목이 안 떠오르면 바로 뭐 해버린다? 패스. 패스야. 패스를 모르면 결국 멘붕 때문에 내가 점수를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은 내가 정신이 맑을 때 특히 민법, 학교론 16개씩 빨리 푸는 거야. 정신 맑을 때 내가 원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머리 생각했다가 제목이 그 제목이면 풀고 그 제목이 아니면 무조건 뭐 한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럼 패스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40문제에서 몇 문제? 16개면 몇 개요? 아니 24개를 뭐 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패스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패스를 모르면 내가 문제 풀다가 시간 다 잡아먹는다니까.
아니 문제 풀다가 다 몰라. 멘붕 왔죠. 그러면 그 멘붕이 최소 5개, 6개 쌓이면 진짜 멘붕 와가지고 문제 못 읽어요. 그러니까 멘붕 오기 전에 빨리 뭐 한다. 내가 원하던 제목을 10개 뭐 하고 풀고 10개 딱 풀어놓고 뭐야, 아 이제 과락은 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머지 문제를 풀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모르면 뭐 하려고 찍으려 한 거니까 뭐야, 부담이 없어. 문제 풀다가 찍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뭐야, 시간도 없고 진짜 멘붕 아무것도 못 풀어.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16개조차도 뭐야, 못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같은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뭐구나, 뭐구나, 패스. 근데 이건 패스할 필요가 없어요. 5표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자 무슨 토지는, 을토지는, 이 을토지죠. 을토지는 뭐야, 유효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뭐도 아니고 무효도 아닙니다. 이건 성립도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이건 불성립할 때 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Y토지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토지는 계약이 뭐 했고? 성립했어요. 그죠? 그러나 뭐는 아니다. 불성립은 아니죠. 성립했고 뭐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뭐다? 유효 아닙니까? 유효. 그러면 X토지, 아니 갑토지는 뭐하다? 유효. 자 1번 볼게요. A, B 사이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와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보세요. Y토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Y토지는 계약 자체가 뭐 했으므로, 아니 성립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립한 이후에 취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갑토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갑토지는 퍼펙트 확정 유효라고요. 무슨 유효? 확정 유효인데 이걸 어떻게 3번 취소하는 말씀인데 안 되지. 그래서 1번 특히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표시된 을토지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원했던 의사 무슨 토지로? 갑토지. 세 번째, A, B 사이 매매 계약은 을토지가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을토지는 뭐 하지도 않았어요. 성립하지도 않았어요. 뭐 취소한 단어 쓰면 안 되죠. 갑토지는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취소란 단어를 써서는 절대 안 되죠. 자, 네 번째 질문. A, B 사이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역한 대로 갑토지에 관해서 뭐하고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원유한 매수인 B 명의로 격려된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뭐다? 무효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A, B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갑토지는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고요. 을토지는 성립조차도 안 한 불성립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앞에 거 응용한 겁니다. 이제 거꾸로 뒤집었어요. 사람 이름 바꿔버렸어. 예? 이 취재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이 이름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뭘 해놓고요. 이거 Y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갑을 서로 X토지하고 X토지 분명히 계약했는데 Y토지에 표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뭐 바꿔만 놓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갑과 을의 의사표시 불합치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체결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무슨 토지? X토지 계약이 체결되었죠. Y토지는 체결이 안 됐겠지만. 니은, 그래서 기억심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갑과세의 계약은 착오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됐으니까 취소라는 단어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엑스터지가 퍼펙트 유하기 때문에 취소란 말 쓸 수가 없지요. 디귿 갑을세의 엑스터지 매매가 성립하였다. 디귿은 맞는 얘기죠. 그죠? 리을 갑을세에서는 와이터지 매매 성립해 있다. 리을 틀렸죠. 와이터지는 성립하지 않았다. 미음 와이터지는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무효다. 맞죠? 비읍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와이터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 와이터지 등기가 뭐이기 때문에요? 무효 등기죠. 근데 을도 모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병한테. 그죠? 그럼 병이 등기해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예요. 이유는 뭐예요? 등기에,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시를 뭐해도, 신뢰해도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래서 취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시옷 선의 병이, 자, 선의 병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와이터지를 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비읍은 틀렸고 시옷은 뭐다? 맞죠? 그 비읍 틀린 거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19번 통해 가지고요. 예? 불성립과 성립. 성립한 다음에 뭐다? 무효, 유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래서 요거 통해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불성립하고 반대말은 뭐다? 이 불성립을 계약법에서는 불합의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불합의. 성립한 건 뭐라 그러고? 계약이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 우리는 뭐로 가는 거예요? 성립한 다음에 효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효력. 예? 뭐로 가는 거예요? 효력. 그럼 효력은 앞으로 반지 몰라요? 이렇게 원 있잖아. 원. 1번이 뭐고? 불확정 무효고, 2번이 뭐고? 확정 무효고, 3번이 불확정 유효고, 4번이 확정 유효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엑스토지 계약은, 아니 와이토지 계약은 뭐 하지 않았다? 와이토지 계약은 뭐 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라는 것은, 착오 취소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3번. 이 취소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미피피. 착오 취소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와이토지 계약이 뭐 했는데? 착오 취소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또 엑스토지는 뭐 있어? 엑스토지는 성립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엑스토지는 확정 유효인데 착오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위치 선정하는 거, 위치 선정. 다시 와이토지는 뭐 하지 않았다? 계약서에 써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그래서 뭐도 아니고, 예?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불성립을 했잖아요. 무슨 토지는? 와이토지는 계약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뭐도 아니고, 확정 유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뭐다? 불성립했다. 그러니까 와이토지 계약 자체를 갖다가 착오 취소한 말 쓰면 논리가 안 맞고, 두 번째 엑스토지는 성립한 후 뭐 퍼펙트 유효한 거니까 이 착오 취소한 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계약 자체가 성립도 안 했는데 등기가 와이토지 등기 넘어가면 무효 등기 아니야? 무효 등기? 건너간 제3자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가 없죠.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총칙은 이 표를 제대로 갖고만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총칙의 비밀이에요. 이거 어느 집 가도 없어요. 딱 푸는 틀에 딱 갖다 맞추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표시무의 원칙 잘 좀 기억하세요. 다음 우측 29페이지 20번 해석엔 설명 중 틀린 것. 법률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법률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뭐다? 법률 문제. 자, 그게 판례 태도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21번. 자, 21번에서 보시면 거기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뭐했다? 안 경우라고 됐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설명 드릴게요. 효과 의사라는 것이 있어요. 효과 의사. 갑이 마음속 의사를 바깥으로 뭐한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의사 있었죠? 네? 이 의사를 뭐라 표현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의사요?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불일치하게 되면 갑은 표시 행위를 한 거죠. 그럼 표시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 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 을은 이 표시 행위로부터 저 갑이 어떤 효과 의사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표시 행위로부터 을이 추측하는 효과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마음속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을은 당연히 이 속은 안 보이고 이 표시 행위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어떤 효과 의사를 갖고 있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이렇게 표시행위로 추측하는 효과 의사를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표시상 효과 의사라 한다. 무슨 의사요? 그러면 갑이 실제 원했던 무슨 효과 의사와 내심적 효과 의사와 을이 갑의 표시행위로 추측하는 이 효과 의사가 이게 일치하면 좋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다 초점을 둘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갑이 여기다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무슨 해석이라 하고요? 자연적 해석이라 하고, 자, 표시상 효과 의사에 초점을 두고 하면 무슨 해석이라 한다?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시세요? 자, 근데 거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안 경우란 말이 나왔나요? 나오죠.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로 했잖아. 안 경우.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을이 갑의 이 의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지. 그죠? 을이 갑의 내심적 효과서를 을이 뭐예요? 몰랐다면, 그죠? 그때는 몰랐다면 을이 여기다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몰랐다면 이렇게 가면 되지만 을이 이 갑의 진위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요? 내심적 효과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경우가 이 말을 짧게 고치려면요. 안 경우를 갖다가 살짝 뭐로 고치면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라면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뭐 한다?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누구? 갑 내심적 효과 의사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갑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하고요. 그 다음 뭐요? 표시상 효과 의사. 자, 밑에
해설의 5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 의사를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지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2번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거기 보시면은 사실인 관습이 아까 제가 뭐보다 앞에 있었다고 그랬죠? 임의 규정보다 앞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있었네요. 그죠? 그럼 특징이 당사자 의사가 여기 뭐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보세요.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은 뭐가 우선한다? 사실인 관습이 우선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 아니,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뭐 사실인 관습이 어떻고 뭐 임의밖에 얻었단 말인가? 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갑과 을이 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약정했는데 차임을 언제 줄 건지 약정을 안 했어요. 차임을 언제 지급할 건지 이걸 약정을 안 했다. 예를 든 겁니다. 약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임의 규정, 임대차 가면 633조 조문이 있는데 요건 임의 규정이거든요. 네, 임의 규정 633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차임을 말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주라고요? 말. 633조 차임 지급 시간에 대해서 건물은 차임을 매월 말에 뭐 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둘이 임대차한 이 건물 들어가 보니까 이 건물에는 네? 불문율이 있을까 없을까? 불문율이 있어. 보통 다 15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며칠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상가의 불문율은 뭐예요? 이 상가의 불문율, 그죠? 보이지 않는 뭡니까?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문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15일이라는 얘기야. 며칠이요? 조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고 30일 내지 31일 이렇게 돼 있겠죠. 조문은 뭐라고 됐는데 이 상가의 불문율, 이 불문율이 뭘까? 다른 말로 사실인 관습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관습이요? 이 불문율은 며칠로 돼 있다는 거예요? 15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며칠? 15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문 따라가야 됩니까? 이 상가의 불문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낫다는 얘기죠. 며칠? 15일이라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지금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차임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보세요. 법조문의 임의 규정과 30일 다른 불문율 관습 15일이 있다는 얘기죠. 당 의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불문율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며칠? 15일로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둘이서 약정하면서 임대차 차임 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5일로 약정했어. 며칠로 약정했어요? 차임을 5일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정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정한 며칠이 5일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 필요 없고 사실인 관습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모두 배제할 수 있고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고 뭐도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3번 뭐라 씁니까? 사실인 관습은 그저 당사태가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4번에 배제할 수 있잖아요. 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의 규정보다는 사실인 관습이 먼저 적용되죠. 그게 22번의 2번이란 말이에요. 사실인 관습은 임의 법규에 뭐해서 우선해서 해석 표시된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사자 의사가 뭐하면 명확하면 특약이 있다면 모두 필요 없고 임의 규정도 필요 없고 사실인 관습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네,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부터 이제 무슨 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네, 의사표시. 자, 워밍업. 오늘 첫날이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 개념 익히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서 기본 개념을 더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단원별 문제 풀이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 얘기합니까? 효리가 하는 얘기입니까?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에 관한 것일까? 효리에 관한 것일까? 네, 성립이죠. 당사자 존재는 성립, 능은 효력, 목적 존재는 성립, 확과 적타는 효력,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 단통 착사는 뭐다? 효력.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한번 나눠볼까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를 반으로 쪼개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불일치를 첫 번째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겠네.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알고 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고친 말이 뭘까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무슨 표시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면 예? 뻥 치지 말라고 그러지. 뻥 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모르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착오. 의사표시 착오. 불일치를 뭐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착오라는 얘기예요. 다음 허위 표시를 지 혼자 하는 경우. 혼자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짜고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 혼자 한다는 얘기를 고친 말이 뭐예요? 이게 단독이라고 지금 명칭을 부드럽게 적어놓은 거고 짜고 하는 것이 뭐다?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응? 문제가 있다. 이걸 뭐라 하죠? 하자가 있다. 자, 사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의사표시 일치해요. 그래서 일치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러면 법조문으로 이게 107조 단독 허위 표시고요. 통정의 표시가 몇 조? 108조고요. 착오가 몇 조고? 109조고요. 이 사기 강박이 몇 조다? 110조라고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밑에서 위로 딱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107, 108, 109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이걸 자꾸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 차고 하셨죠? 차고. 아까 하셨잖아요. O 표시 무예. 에? X, X, Y, Y. Y 토지 계약은 뭐였으므로 불성립했기 때문에 차고 취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1, 2, 3, 4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러면 단독 코에피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죠. 그래서 혼자 코에피시는 원칙이 뭐하다? 원칙이 4번으로 갑니다. 4번이 뭐죠? 원칙 유효. 단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뭐 했거나 허위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몇 번 간다? 2번.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과 표의자 입장은 다르겠지. 표의자 입장은 허위표시를 혼자 했으니까 무효로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상대방은 인류 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는 뭐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다?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죠? 악의 또는 유과실.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은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다. 선이 이거. 또한 뭐다? 무과실이기 때문에 나는 뭐다? 유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어떤 거 주장하는 사람? 아니.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입니다. 효령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장이니까 무효 주장은 누가? 의리. 아니죠. 갑이죠. 갑. 표의자죠. 표의자 갑이 상대방 악의 또는 유과실을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되고 입증 못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것이다. 또 시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겠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문제가 거기 35페이지에 거기 문제 5번 있을 거예요. 몇 번이요? 5번. 별표 표시해 두시고요. 이걸 완벽히 이해하셔야 돼요. 답 맞춰준 게 아니고 그 답이 왜 그렇게 됐는지 기본 개념을 익힌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일로 갑니다. 108초 둘이 뭐 했어요? 짰어요. 짜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짜고 했으니까 이건 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상대방 구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자, 그러면 107조, 108조는 이렇게 원칙은 유효고 예외가 무효고 이쪽은 무효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109조, 110조죠. 109조네. 109조 착오는 뭐다? 이건 취소로 가. 취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3번.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뭐가 있고요? 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사기 강박 있죠. 이게 110조거든요. 몇 조요? 110조. 110조인데 사기 강박도 뭐다? 네, 취소할 수 있다로 가 있단 말이에요. 취소 몇 번이다? 3번이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허위 표시 이야기는 3번은 없고 2번 이야기고, 네? 허위 표시 아닌 착오 사기는 뭐다? 취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 그림을 제가 안 지은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107조는 어디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107조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107조는 처음에 어디로 갔다가 4번 갔다가 2번 가는 거예요. 몇 조는? 107조는 어디로 갔다가 4번 갔다가 2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뭐다? 취소한 단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을 갖다가 딱 그려놓고 뭘 그려놓고 그러면 107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108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109조가 있고 몇 조가 있으면 110조가 있으면은 1, 2, 3, 4를 적어놓고 몇 조를 적어놓고 1, 2, 3, 3, 4 적어놓고 자 그럼 107조는 뭐예요? 107조는 107조는 원칙 어디로 갔다가 4번 갔다가 2번 간다는 거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고 108조는 1번하고 2번하고 몇 번? 3번, 4번 있으면 108조는 이유가 없네. 그냥 몇 번이야 이거는. 짰으니까 몇 번이다. 확정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9조는 뭐야? 109조는 몇 번 있으면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3, 4번 있으면 109조는 어디로 가는 거야? 109조는 3번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110조도 사경박 아니에요. 네. 110조는 뭐도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3번 불확정 유효고 4번 확정 유효 있으면 몇 번? 3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당사자끼리.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 갔다가 당사자끼리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 네. 근데 이 무효를 건너가서 제3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3자. 누구요? 제 3자가 나타나. 3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이 있으면 누구는 보호를 못 받고 아기는 부. 악인은 보호를 못 받고 누구만 보호받는다. 선이만 보호받고 이쪽 무효도 제3자가 있으면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이 있을 때 누구는 보호를 못 받고 악인은 보호를 못 받고 선이만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2번 무효를 우리가 무슨 무효를 한다? 상대적 뭐라 한다? 무효라 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취소죠. 네? 그러면 취소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자 취소하면 몇 번 가는지 아세요? 요거는 취소하면 어디로 가고 2번으로 가는 거 이렇게 2번. 네? 근데 취소 안 하겠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취소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4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사기도 뭘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1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취하면 어디로 가요? 1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착오를 알게 되면 추인하겠어? 취소하겠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아니 제정신일 때는 취소하겠지. 어느 미친 사람이 추인해서 확정유효가 사기도 알게 되면 취소하지 어떤 사람이 추인하겠을까요? 그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2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를 해서 결과 들고 똑같이 건너간 제3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보호를 안 해주지만 악이 안 해주지만 누구는 보여줘? 선이. 이쪽도 취소하게 되면 2번 가가지고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107, 108은 그냥 처음부터 2번 고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확정 무효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되고 이건 상대적 뭐라는 거다? 취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그럼 아까 있잖아 이걸 한꺼번에 기억하라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인 거고 당사자 목적은 뭐다? 절대적이다라고 밀어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7조 얘가 108조 가서 이제 뭐다? 좀 어려운 얘기가 이제 뭐 선의삼자 해당하는 거 하당하지 않는 거 그게 약간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2번 선의삼자 할 때 하는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거. 예? 그래서 뭐 생각나 여러분 내날 기억할 때 예? 선의 제3자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보호막 쳐놓고 예?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 선의는 뭐가 되는 게 유리한 거고
추정되는 게 유리한 거고 또 선이 과실이 있든 없든 유과실 무과실 다 뭐한다? 보호되는 게 유리하고 얘가 보호받으면 건너간 정도 뭐한다? 악일할지도 뭐가 되고 보호가 되고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요 흐름을 먼저 꼭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단계별로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흐름 읽으면 절대 안 틀릴 이유가 없어. 요건 지금 제가 새롭게 지금 개발한 거 알려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 요거 1, 2, 3, 4 적어놓고 안에다가 107, 108, 109, 110 넣고 딱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순서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의사표시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워밍업 시간으로서 어디까지? 31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뭐부터? 의사표시 실제 문제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약수로 하시고요. 거기 밑에 정답 있죠? 정답 중심으로 그냥 쭉쭉쭉쭉 읽으세요. 쭉쭉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럼 읽다가 이해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됐죠? 네, 다음 주는 의사표시, 대리, 예? 또 어쩌면 무효 취소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총치 거의 끝날 수도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의사표시하고 대리까지는 일단 읽어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